뉴욕주 코로나19 감염률이 2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뉴욕시 신규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불법적인 대규모 모임과 파티 등을 벌이다 고발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시와 뉴저지주의 일부 초, 중학교가 예정대로 가을학기 대면 수업을 재개했습니다. 인구조사국이 2020 센스 인구조사가 10월 5일에 끝날 것이라고 다시 밝혔습니다. 한국의 문화를 뉴요커들에게 종합적으로 소개하는 2020 코리아 위크 행사가 오늘 개막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뉴욕주 세입자 강제 퇴거 금지 기간이 연말까지 연장됐습니다. 뉴욕시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용 부동산 등을 돕기 위한 조례를 함께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시민참여센터에서 뉴저지 유권자들을 위한 유권자 등록 및 선거 참여 줌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9월 29일 KBTV 뉴스9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주 코로나19 감염률이 2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8일 뉴욕주에 따르면 주 전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834명으로 감염률은 1.5%에 달했습니다. 뉴욕주 내 코로나19 감염률이 1.5%를 기록한 것은 지난 7월 13일 이후 처음입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에 따르면 뉴욕시의 브루클린과 퀸스 등 8곳, 뉴욕주의 락린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 등 2곳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이들 10개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주 전체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규 환자가 급증하는 지역의 코로나19 감염률은 브루클린의 그레이브즈엔 6.8%, 보로파크 4.6%, 메드우드 5.3%, 번슨하우스 4.4%, 십셋베이 3.9%, 포 로커웨이 3.9%, 퀸스 큐 가든 3.5% 등의 순이었습니다. 정통 유대 교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뉴욕주의 락린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 감염률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락린 카운티는 전체 검사 대상의 13%가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보건당국 관계자는 지난 27일부터 이스라엘 종교 축제일 중 하나인 욤키프르가 시작됨에 따라 이 지역 종교 지도자를 만나 마스크 착용과 사후적 거리 두기 규정 준수를 당부하고 협조를 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뉴욕시와 일부 지역이 주 전체의 코로나19 감염률을 높이는 데 일조하고 있다며 바이러스는 결코 멈추지 않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 등 방역 규정을 계속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주부터 뉴욕시 브루클린과 퀸스 등 8개 지역에서 신규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 지역 일부 주민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적인 대규모 모임과 파티 등을 벌이다 고발당하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시에 따르면 지난 주말 퀸즈 지역 우드사이드에 있는 로열 엘리트 연회장에서 300여 명의 하객들이 모여 결혼 축하 파티를 열다 적발됐습니다. 이날 하객들은 연회장 뒤쪽 비밀 통로로 입장해 술을 마시고 라이브 밴드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등 요란스런 파티를 벌이다 강제 해산당했습니다. 또 차이나타운의 한 노래방에서는 80명의 손님들이 모여 노래하고 춤판을 벌이다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플러싱 지역 한 가라오케는 192명의 손님들에게 주류 라이센스도 없이 주류 판매를 하다 영업정지를 당했습니다. 플러싱의 유흥가 밀집 지역인 주민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연일 새벽 3, 4시까지 이어지는 요란스런 파티와 고성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당국에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지난 한 주 동안 불법 주류 판매 및 긴급 명령 위반 등의 혐의로 10여 명 이상을 고발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오늘 뉴욕시와 뉴저지주의 일부 초, 중학교가 예정대로 가을학기 대면 수업을 재개했습니다. 뉴저지주 폴리 학교 관계자들을 비롯한 선생님들이 아침 일찍부터 학생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교실에 들어가면 학생들은 사후적 거리 두기를 지키며 지정받은 클래스에 줄을 서야 합니다. 그리고 캠퍼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마스크 착용이 필수이며 킨더가든과 1학년은 교직원이 직접 통솔합니다.
또한 등교 시간인 8시 30분 이전에는 입장할 수 없습니다. 通わせようか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した。子どもたちも前の日から楽しみでしたし、ずっと朝寝坊してたのに今日は早く朝7時に起きて自分たちで起きてきたので楽しみにしてたのか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少なかったです。だから正直前を知ってるだけに寂しい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した。 뉴저지주 교육국에 의하면 펠팍 학구는 10월 13일에 대면 수업이 재개되며 한인 인구가 20%에 이르는 에즈워라 학구는 1차로 9월 한 달 동안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이후 대면 수업 가능 여부를 평가한 다음 10월부터의 수업 방식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버긴 카운티 테크니컬 스쿨은 10월 19일까지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며 리치필드 티넥 학구는 가을 학기 1분기에만 온라인 수업을 진행합니다. 한편 뉴욕시 교육국은 단계적으로 대면 수업이 재개되면서 가을 학기 개학을 밝혔으나 이미 절반에 가까운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온라인 수업만 받겠다고 신청한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 23일에는 1만 명이 넘는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코로나19 검사에서 100개 가까운 학교에서 감염자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학생은 물론 학부모, 교사들 모두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장연합은 지난 27일 공립학교 개학 대책은 신뢰를 잃었다며 주 정부가 시장으로부터 공립학교 관할권을 넘겨받아 직접 관리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인구조사국이 2020 센서스 인구조사가 10월 5일에 끝날 것이라고 다시 밝혔습니다. 최명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8일 윌버로스 연방 상무장관은 지난주 루시고 연방 판사가 센서스 인구 조사를 10월 말까지 하도록 허용했지만 최근 트위터 글에 의하면 인구조사 설문지 작성과 인구조사원들의 방문 조사가 10월 5일로 끝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루시고 판사는 청문회에서 연방정부 검사들에게 10월 5일에 센서스 인구조사를 마감하기로 한 새로운 결정이 어떻게 내려졌는지에 대한 문서를 요청했습니다. 한편 루시고 판사는 지난 목요일 그녀의 판결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명령한 단축된 일정이 10년 동안 지속될 부정확한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녀는 통계기관을 감독하는 인구조사국과 상무부를 고소한 시민권 단체와 지방정부의 편에 서며 이번 달에 집계가 끝나면 집계가 어려운 사회적 소수자 등이 다른 인구조사를 놓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020년도 인구조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말이 많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나온 것은 10월 5일까지 원래 우리가 예상했던 9월 말까지보다 딱 일주일 연장된 뉴욕주나 뉴저지주가 거의 98% 했는데 전체적으로 1등하는 주들은 거의 100% 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연방정부의 변호사들은 결정에 항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청문회에서 연방정부 검사들은 할당에 사용된 수치를 제출하기 위해 12월 31일 마감일을 맞춰 9월 30일까지 종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BTV 뉴스 최명진입니다. 한국의 문화를 뉴요커들에게 종합적으로 소개하는 2020 코리아 위크 행사가 오늘 개막됐습니다. 최명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 한인회는 대한민국의 다양한 문화와 매력을 미 주류 사회에 알리고 후세들에게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함량의 장이 될 2020 코리아 위크 행사가 오늘부터 10월 3일까지 진행됩니다. 2020 코리아 위크는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취소된 코리안 퍼레이드 및 K-타운 페스티벌을 대체해 마련됐습니다. 각 날짜별로 K-푸드, K-팝, K-뷰티, K-아트, K-트롯 등의 매일 각기 다른 주제가 펼쳐지며 행사장에는 동해와 독도 홍보 부스도 운영해 차세대와 미주류 사회의 올바른 정보와 역사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개막식인 오늘은 한국의 전통 음악과 댄스가 한바탕 펼쳐졌습니다. 다음 날인 9월 30일에는 조우성 셰프가 김치볶음밥에 불고기를 올린 음식을 시연하며 이영선 셰프가 갈비찜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모든 행사는 실시간 온라인 생방송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되며 각 프로그램별 현장 참석은 사전 예약자만 가능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뉴욕주 세입자 강제 퇴거 금지 기간이 연말까지 연장됐습니다. 앤드루 코모 뉴욕 주지사는 28일 세입자 강제 퇴거 금지 기간을 내년 1월 1일까지 연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입자 보호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지난 3월 20일부터 발효된 세입자 강제 퇴거 금지 기간은 10월 20일까지 한 차례 연장된 바 있는데
이번에 연말까지 추가 연장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사태 이후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정 세입자는 앞으로 3개월 동안 집에서 강제로 쫓겨나지 않도록 보호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일부 세입자 옹호 단체들은 세입자 보호법이 결함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입자 옹호 단체들은 현행 세입자 보호법은 세입자들이 퇴거 유예 혜택을 받으려면 법원에 출석해 코로나19 사태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 서로 미비자 등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퇴거 금지 기간이 끝나면 6개월 이상 장기간 밀린 임대료를 상환해야 하는데 많은 세입자들이 상환 능력이 없다며 세입자를 보호하려면 밀린 임대료를 면제해주거나 깎아주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용 부동산 세입자 등을 돕기 위한 조례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28일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상용 부동산 세입자 보호 조례안, 유급병가 의무화 조례안, 호텔업 종사자 채용 유지 보호 조례안 등에 서명했습니다. 상용 부동산 세입자 보호 조례안은 사무용 공간이나 업소를 임대해 사업을 하는 세입자가 코로나19 사태로 임대료를 내지 못하거나 임대 계약을 위반했더라도 업주가 사는 집 등 개인 자산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유효기간이 9월 30일에서 내년 3월 31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또 유급병가 의무화 조례안은 99명 이하의 직원을 둔 소기업은 직원들에게 1년에 40시간 유급병가를 의무적으로 줘야 하고 10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1년에 56시간까지 유급병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아울러 호텔업 종사자 채용 유지 보호 조례안은 호텔이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이 전이나 매매가 되더라도 새로운 소유주는 해당 호텔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은 해고할 수 없고 적어도 90일 이상은 의무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에 드블라지오 시장이 코로나19 관련 지원 조례를 패키지로 시행하는 데 대해 대부분 뉴욕시 경제 정상화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시민참여센터에서 뉴저지 유권자들을 위한 유권자 등록 및 선거 참여 줌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최명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저지 유권자 수백만 명이 오는 11월 선거에서 우편으로 투표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뉴저지주 버겐 카운티 정승훈 부서기장에 의하면 모든 등록된 유권자들은 자동으로 우편 통지 용지를 집으로 받을 수 있으며 아직 등록하지 않은 유권자들은 10월 13일까지 등록하면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재자 투표 용지를 받은 유권자들은 선거 당일인 11월 3일까지의 우편 소인이 찍힌 부재자 투표 용지를 늦어도 10월 10일까지 보내야 하며 우체국의 실수로 소인이 찍히지 않은 투표 용지의 경우 11월 5일까지 각 카운티 클럭 오피스에 보내야 합니다. 또 우체국 서비스는 선거날 투표소에서 반납할 수 있다고 전했으며 일반 투표자들은 올해부터 기계 투표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단 몸이 불편한 유권자 등은 기계 투표가 가능합니다. 또한 우편 투표 신청 마감일인 10월 27일을 앞두고 유권자는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거나 편투표 용지를 각 지역에 배치될 경우 지정 우체함에 넣거나 우편 투표 용지를 당일날 버겐 카운티 청사 및 각 카운티 청사로 직접 가지고 와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한편 워싱턴 포스트에 의하면 브루클린 거주자인 칼빌 말호트라는 부재자 투표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투표 용지를 뜯었을 때 앞면에 인쇄된 반송 봉투는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뉴욕 주민들이 월요일인 어제 엇갈린 반송 봉투를 받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로 인해 잘못된 우편 투표 참여로 소중한 투표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KBTV 뉴스 최명진입니다. 11월 3일 치러지는 미 대선의 TV 토론이 오늘 밤 오하이오 클리블랜드에서 열립니다. 두 후보 간 TV 토론은 모두 3번이 예정되어 있으나 오늘 첫 번째 토론에서 사실상 승부가 갈릴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습니다. 이는 두 번째, 세 번째 토론이 열리는 10월 중순이면 사전 투표가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클리블랜드의 케이스 리저브 웨스턴 대학에서 열리는 오늘 첫 번째 토론의 주제는 두 후보의 개인 이력과 인종차별과 폭력, 코로나19 등 6가지 주제로 총 90분간 진행됩니다.
28일 뉴욕타임스는 연방검찰이 32세 남성인 썰 메이저 페이지를 우편 사기와 돈 세탁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FBI에 따르면 페이지는 2018년부터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라는 이름이 들어간 단체를 운영했습니다. FBI가 사용 내용을 조사한 결과 페이지는 고급 양복과 가구, 저녁 식사 등에 성금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페이지는 개인적으로 성금을 이용하지 않았고 구입한 물건도 모두 인종차별 항의운동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이 10월 3일 국경일 행사를 온라인으로 개최합니다. 총영사관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올해 단기 4353년 개천절 기념 국경일 행사를 비대면 온라인으로 개최하며 행사 영상 전체를 영사관 웹사이트와 유튜브 채널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뉴욕 한인 학부모협회가 26일 오전 11시에 플러싱에 있는 협회 사무실에서 백투스쿨 백백 사랑 나누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백백 72개와 물병 100개가 선착순으로 지급됐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2020) 코리아 위크 행사가 오늘 개막됐습니다. 우리의 전통 문화와 음식 등을 체험하는 다채로운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